안녕하세요. 마요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주말 동안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의 움직임, 그러니까 반전의 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혼조세라기보다도 이 약세의 흐름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눈에는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변화는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특히 이 이더리움에서 저는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러면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요 비트코인의 움직임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비트코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일단 이 비트코인부터 한번 보시면 요것을 보시면 지금 지난 금요일 이후로 요 하락세를 좀 끊어내고 금요일날 이렇게 좀 반등을 하면서 토요일까지 채차 좀 상승을 이어가더니 이 69K 또 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, 그런데 어제는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 채차 하락을 했어요. 그래서 일단 종가 마감은 이 69K 아래로 마감을 하더니만 그래도 또 현재는 이 69K 위로 채차 올라서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 69K 지지 테스트를 계속 좀 받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69K 지지 테스트가 좀 올라설만 하면 다시 미끄러지고 다시 또 올라설만 하면 이 미끄러지는 이런 좀 반복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,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지금 주목을 해야 될 점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 이때가 지금 요 주황색 선이 51선이고 요 파란색 선이 21선인데, 그래서 저는 이 51선과 21선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떤 유튜버는 99일선, 100일선, 5일선 이렇게 그 중점적으로 보는 이 이평선들이 아마 개인차가 또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51선과 또 21선을 중점적으로 봤고,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21선 대신에 또 31선을 봤었는데, 근데 일단 지금 이 51선과 21선을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에 이 21선이 51선을 뚫고 올라오면서, 그래서 요것을 또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된 것인데, 그러면 이 골든 크로스가 왜 이 51선과 21선에서 나타난 것이 중요하냐,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요것으로 좀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,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테지만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됐잖아요.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 51선 주황색 선과 요 파란색의 21선이 요때,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요때, 그러니까 9월 30일, 10월 1일 요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,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을 겪다가 그러다가 올 초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난 이후로 그 이후로는 이 뉴스에 팔아라 라는 그 물량이 나오면서 요런 또 조정 장세를 겪기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때는 보시는 것처럼 데드 크로스가 나왔고, 그러다가 이때 이 조정 장세는 그렇게 또 길지가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데드 크로스가 발생된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채차 이 21선이 51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, 그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쭉 상승을 하면서,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4만 달러에 있던 비트코인이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7만 3천 달러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3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조정 장세가 시작이 됐고,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다가 그러다가 며칠 전인 지난주 금요일에
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된 이후로 그 이후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이것을 봤을 때 지금 뭐 비록 이 장이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그 고비를 넘겼다라고 보고,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이더리움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, 그러면 요 이더리움 차트도 보시면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커지면서 요 하락 채널을 돌파하게 됐고, 그 이후로 뭐 비록 승인이 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3,800달러를 종가 마감으로는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이 3,800달러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고, 그리고 지금 현재 좀 더 상승을 하더니만 지금은 이제 3,900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 골든크로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저는 21선이 아니라 31선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51선과 31선이 딱 맞닿은, 그러니까 골든크로스 직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된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이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알트코인도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일단 이 XRP부터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51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 체크 시 뭐 아직 맞닿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뭐 리플뿐만 아니라 좀 더 체크를 해보면 요 플로우 코인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 골든 크로스는커녕 아직도 맞닿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요 코인 이 아비트럼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직도 맞닿지 않은 상태이고, 그리고 또 갈라도 한번 보시면 갈라도 이 이격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맞닿지도 않은 상태이고,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요거는 스타크넷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2월에 또 상장된 코인인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뭐 요 코인도 아직도 맞닿지도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업비트든 바이낸스든 한번 이 51선과 21선의 그 골든 크로스를 체크해 보시면 아직은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지 않은 코인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왜 알트코인이 우리가 느끼기에 왜 여전히 좀 부진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른 알트코인보다 먼저 지금 이렇게 골크 직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31선으로 봤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걸 지금 21선으로 보게 되면 이미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좋다고 보면서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요 이더리움 BTC 페어로 보시게 되면 제가 이 7년 장기 추세선의 중요성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그런데 어제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7년 장기 추세선을 드디어 재진입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는 이 이더리움이 좀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리고 지금 이 이더 BTC 페어를 지금 뭐 여러 이런 선으로 그어놨는데, 이런 선을 다 제거를 하고 딱 평행선만 그어서 본다라면 요 차트거든요.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모든 선을 제거를 해서 요 평행선만 그어보니까 3월 달부터 이 조정 장세가 시작이 돼서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후로 채차 가격이 빠지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, 근데 보시는 것처럼 요 하락 채널의 상단을 딱 맞고 지금 살짝 반등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일단 이 하락 채널을 좀 벗어나게 되면 뭔가 상승의 움직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, 그렇다면
다시 요 이더리움 이 하락 채널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더리움 BTC 페어인데 이 하락 채널이 시작이 된 것이 언제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 9월이에요. 그러니까 FTX 사태가 2022년 11월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이더리움의 하락 채널은 2022년 9월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 하락 채널 속에서 머물렀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하락 채널의 바닥을 재차 갱신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단숨에 그 상황을 역전시킨 것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정말 단숨에 이 하락 채널의 천장을 터치를 했었고 그런데 뭐 여전히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여전히 아직은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한 것은 또 아니에요. 근데 지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또 재차 이 하락 채널에 맞닿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하락 채널을 과연 깨고 올라서느냐, 그 기로에 현재 이 이더리움이 놓여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이더리움의 그 상승은 시작이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상승은 다른 알트코인에게도 전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것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, 아직 이더리움 ETF가 완전한 승인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긍정의 뉴스가 나오면 또다시 이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면서 강세 그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니까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후 이더리움의 가격 조정 가능성은 낮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 현물 ETF가 출시가 된 이후로 뭐 길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조정 장세가 나왔잖아요.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블랙록이 신청을 한 이후로 몇 개월에 걸쳐서 그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서 막상 승인이 된 이후에는 조정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출시 데드라인을 코앞에 남기고 나서야, 그때서야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기대감이 커졌던 것이고, 그런 것을 볼 때 상대적으로 그 상승의 폭이 이더리움이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최종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이 이더리움의 긴 하락 채널의 상방 돌파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지금 뭐 비록 며칠간 지지부진한 장의 흐름을 보이면서 또 우리는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 현재의 장 흐름이 단순히 답답한 그 시장의 흐름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특히 이 비트코인에서는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큰 상승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것이고, 그리고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긴 이 하락 채널의 끝에 현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긴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새로운 상승의 시작을 알린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